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등교 계약하고 원안 제출까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활용하는 구글 검색 팁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구글에게 아주 많이 의존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있어서 구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글 검색하는 꿀팁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학습지를 만들 때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료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영어로 바이러스라고 검색하면 이미지를 활용할 때 요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다른 포털 사이트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학습지에다 넣게 되면 막상 학습지 인쇄는 흑백으로 한다는 것이죠. 컬러로 인쇄해서 주시는 선생님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실사 사진들을 흑백으로 넣게 되면 아이들은 정작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뭐가 뭔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실물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지 검색할 때 이 검색하고자 하는 것 뒤에다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땡땡땡 아이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죠. 요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들 때 어떤 테마를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학습지에 이렇게 오늘의 주제 같은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사파를 집어넣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점은 색상을 선별할 수 있는데, 나는 검정색만 흑백으로 할 거니까 검정색만 보겠다 하면 까만 걸 누르면 되고요. 그 컴퓨터 화면에서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색상을 고를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빨강색만 하겠다, 이렇게 선별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점은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크게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그림이나 집어넣어가지고 확대를 시켜놓으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파일의 크기가 큰 그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때는 도구에서 그 그림의 크기를 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었을 때 사이즈가 큰 것들만 소팅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것은 저는 클립아트라는 검색어도 많이 사용해요. 클립아트라고 검색하면 조금 더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요런 느낌을 원하실 때는 클립아트라는 검색어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더 심플한 걸 원할 때는 아이콘이라는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검색 꿀팁 2가지, 아이콘이나 클립아트 같이 검색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지를 만들 때 액티비티를 짜거나 또는 적절한 예문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을 설명한다라고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액티비티에 넣을 예문들을 좀 제대로 된 거, 어센틱한 걸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글 검색창에다가 관계대명사니까 영어로 relative pronoun 이렇게 해놓고 뒤에 워크시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쓰는 우리 원어민 수업 시간에 쓰는 그런 학습지 또는 미국에서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학습지들이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여기 나온 예문들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학습지를 재구성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워크시트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이티브들이 사용하는 워크시트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감나는 그런 다양한 예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설명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학습지를 보시면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언어에 맞는 설명 방식을 우리가 수업 준비 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또 다른 검색어는요, Relative Pronouns Worksheet for Kids라고 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나 학년에 따라서 좀 더 쉬운 예문이나 좀 더 아기자기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for kids라고 해놓으면 어린이에게 맞춰진,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하는 학습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선별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더 골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중복되는 검색 결과도 있지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for kids를 넣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for ESL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어요. English에서 second language라는 검색어를 추가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렇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지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원어민들이 자기네들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원어민들이 본인들 수업 시간에 가져오는 자료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원어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오센틱한 자료, 문장들을 여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휘를 공부하게 하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최근에 썼던 거는, 저는 지금 수업 시간에 영어 원서 소설을 읽히고 있는데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personality adjectives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personality adjective를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들이 쭉 뜨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좋은 거는 이렇게 그림과 단어가 함께 나온 걸 찾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는 기억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단어들도 이런 식으로 학습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들을 잘 활용해서 수업 자료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 질문들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런 성격은 뭐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약간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카드 형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뭐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을 가르칠 때나 어떤 예문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특정 분야의 어휘를 제공해주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워크시트 for ESL 또는 워크시트 또는 뭐 for kids 등등을 붙여가지고 네이티브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확장 프로그램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사전이 뜨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것은 PC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크롬 익스텐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그냥 바로 할 때 찾고자 하는 단어의 앞에다가 definition 땡땡을 넣고 단어를 쓰면 가장 먼저 사전이 이렇게 사전 검색 결과가 앞에 뜹니다. 예를 들어서 뭐 culture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가장 먼저 뜹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즉석에서 검색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도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 이렇게 definition 땡땡하고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이 구글 사전의 내용들이 아래로 내려보면 되게 많아요. 이 유의어들도 많이 나와 있고, 바이올로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 벌브로도 쓰이는 거, 어원도 나와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점이고, 아래 부분 보시면 단어의 사용 빈도 변화라는 게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옥스퍼드 랭귀지스에서 출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컬처라는 단어가 뭐 1900년대 후반부터 엄청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엄청 더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1800년대랑 비교했을 때는 다르다. 이 이유는 뭘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랑 연결해서 단어 자체에 대해서 되게 확장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 definition 땡땡이라는 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바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수업 방법을 찾는 거예요. 수업 자료를 말 그대로 찾는 것인데, 저는 지금 문학을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원서 소설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업 준비할 때
제가 사용하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원더라고 하는 작품을 수업 시간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2월달, 1월달에 원더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관련한 수업 자료를 찾을 때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How to teach wonder 이렇게 검색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권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더불어서 이 펭귄북스 같은 경우에 출판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For Teachers라고 써진 것도 보시면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지금 보이시죠? 저도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국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문학이든 시든 어떤 것이든 수업을 할 때 수업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할 때는 How to teach something이라는 검색어를 활용해서 저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을 하고는 싶으나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라면 How to teach라는 검색어를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잡다구리한 검색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아주 유용했던 것들만 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